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지치고 불안하신가요? 그래서 쉬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 드신다면 오늘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웃집 블루의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로 고민을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가정과 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라면쌤의 이야기입니다.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류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질문 리스트도 만들어 두었으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면쌤은 어린이집 장애통합반의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서 지치고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계신 걸로 보여요. ADHD 성향으로 인해서 실수와 긴장,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이 큰 걱정거리라고 하셨어요. 사춘기 딸과의 관계, 남편과의 갈등 또한 마음의 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고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갈등이 있고 남편과도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여기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하면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보내주신 사연에서 몇 가지 두드러지는 문제를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일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총 3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실수가 잦아지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일을 다니는 게 되게 소모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요. 그게 번아웃이 아니라 우울처럼 오기도 해요. 그리고 불안이 높아져서 신체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실제 강연을 다니거나 하면 사실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열어주는 강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멘탈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부서 이동으로 인한 불만족, 관계 갈등이나 이런 거에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같은 경우에도 직장에서 장애반이 열리고 그러면서 업무가 배치가 됐었다가 그게 다시 없어지게 되면서 지금 퇴사되게 된 거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활용해서 내가 쉴 것이냐 안 쉴 것이냐에 대한 것도 고민인데,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저 이제 퇴사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담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선생님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는 건 본인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국 상담이 끝나고 나서도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나의 인생을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곪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힘들었던 거잖아요. 상담을 받는 동안조차도 상담사에게 그 결정을 넘기게 되면 나중에 상담이 끝나고 나서 온전히 내가 원하는 결정이 무엇이며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없죠. 그러면 상담을 받는 동안에는 정답을 제공을 해주니까 편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와 앞으로 내가 회피하게 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거나 결국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할 때는 답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경우를 보여주고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질문을 하거든요. 소크라테스식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업급여를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신적으로 에너지도 충전하고 체력도 좀 비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는 업무의 강도가 좀 낮은 일을 선택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ADHD라고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라면쌤이 언급해주신 단어를 일단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실제로 ADHD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일을 꾸준히 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이나 작은 단위의 일들을 하는 것들이 수행하고 적응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2가지 중에 선생님 저 뭐 선택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기준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퇴사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꼭 해보라고 얘기 드리는 건데요. 직장과 직업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과 직장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나요? 퇴사를 결정하기 이전에는요, 이 차이를 꼭 구분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한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직장은 말 그대로 조직이에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예요.
직업은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일은 좋은데 직장이 만족이 안 되면 그 일을 다른 데 가서 하면 됩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업을 다른 직장 가서 하면 돼요. 여기에 복지가 마음에 안 들고 월급이 마음에 안 들고 인간관계가 힘들다. 근데 나 이 일은 괜찮아. 그러면 옮길 수 있죠. 똑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이 좀 나한테 잘 맞구나 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직장에 비슷한 업무를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업이 별로고 직장이 좋아. 여기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러면 여기서 선택하셔야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만족스러운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걸 더 중요시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선생님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걸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선택지는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해 보시고 내가 지금 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어쨌든 다른 데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앞으로도 내가 교사로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직업과 직장의 차이를 명확하게 두고 내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준비할 것인지 혹은 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될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구별해서 저울질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만약에 불안이나 이런 그 신체적인으로 느끼게 되는 게 굉장히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어쨌든 불안 증상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나 판단력이나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에서도 대화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짜증으로 나가거나 화로 나가는 것들이 막 유연해질 수 있거든요.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하루에 20분, 3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DHD를 판단하기 이전에 스트레스 지수나 불안의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면 건망증이 심해지고 실수가 많아지고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불안이나 우울 정도를 낮추는 방법들로 운동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걷기라든지 산책이라든지 그것도 안 되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면서 음악이라도 듣거나 심호흡을 한다든지 취미로 뭐 운동을 간다든지 운동 가기 힘드시면 집 앞을 걷는다든지 주말에 하루는 등산을 간다든지 나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었을 때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가 많이 흔들려요? 내가 이 불안과 우울 때문에 가족 관계가 흔들리는 거라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가족들과의 대화에 문제가 있어서 소통이 정말 안 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직장 생활도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 먼저 해야 되죠. 만약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이 소통의 문제라면요. 사춘기 딸이랑 대화할 때는 진지한 대화로 시작하기보다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요즘 학교 생활 어때? 이런 것도 좋고요.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있고 아니면 배우가 있고 뭐 좋아하는 만화가 있고 이러면 이런 것들로 물꼬를 터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 상담할 때 이렇게 물꼬 트거든요. 공통사가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드게임 해보라고 얘기 드리기도 하거든요. 대화는 안 하고 춤만 추는데도 부부간의 관계가 많이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화가 아니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삶을 공유한다는 건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고민, 걱정,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들, 너 요즘 뭐에 관심 있어? 너 요즘 뭐가 재밌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사가 공유가 되어야 대화가 되고 서로를 질타하는 가시돋친 말보다는 작은 거라도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감정 표현이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공감도 해주고 경청도 해줄 때 대화가 시작이 되지 부모 먼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딸은 입을 쑥 닫습니다. 이해되시죠? 딸이나 남편분한테 뭔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편지를 써도 좋죠. 요즘은 카톡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좀 전달해보는 것도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을 때는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문제들, 가족들 간의 문제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잠시 멈추고 자신을 좀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해온 노력과 그런 경험들을 헛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면쌤께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모든 삶들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남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뇌는 참 희한하게도 부정적인 것에 유독 집중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라기보다는 설계는 설계고 그럼 난 할 수 있는 게 뭔데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몇 달 좀 쉬어야 되겠다 하신다면 그 쉬는 기준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편분이랑 그리고 딸과 의논해서 함께 공유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익명 고민 상담으로 고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